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거 왜 안 해주시나라고 요청 많이 해주신 이제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급력이 우리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싶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베네수엘라 현재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한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떠나라. 당장 떠나면 목숨은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정권이 이제 국제 마약 거래를 지원해서 미국에 대규모 마약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감옥에 있던 이제 강력범 그리고 이제 정신병동에 있던 이상한 사람들을 지금 풀어가지고 미국에다가 계속 밀어넣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베네수엘라를 응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몇 달 사이에 이 카리브해 주변 지역에서 미국의 이제 군사력이 계속적으로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카리브해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 작전 같은 경우에는 남부 창 작전, 서던 스피어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이런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 병력 한 15,000명 정도가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가 이쪽에 있죠.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여러 지역에 지금 함정들이 배치돼 있고 일부 타격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이제 나눠서 보시면 미 본토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베네수엘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척의 미 함정들 그리고 인접한 이제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미국 보호령이죠. 여기에 있는 기지에 지금 대규모 뭐 항공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병대 병력 등등이 점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명 병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는 현재 해상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고 5,000명 정도는 푸에르토리코 육상 기지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일단 카리브해에 배치되어 있는 미 해군의 전체적인 군함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대체적으로 사실 뭐 카리브해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소수 한 4척 내외의 이제 군함들이 카리브해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지난 8월 달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배치 전체 군함 양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전에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수상함들 그러니까 수상 전투함들 그리고 이제 미국 해안 경비대 함정들이 배치되는 데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강습 양육함들이 이제 배치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달부터는 항공모함이 이 지역에 배치됨으로써 훨씬 더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항공모함을 눈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위성 영상을 통해 가지고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미국의 이제 항공모함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위성에서 찾았다라고 이제 볼 만큼 실제로 미국의 많은 전력들이 이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 그리고 그 뒤쪽에 여러 함선들이 지금 점점 베네수엘라 해상으로 집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미국 그 해군력이 여기에 배치된 사례는 1994년 그러니까 근 30년 전이죠. 1994년에 하이티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선거로 선출됐던 민간 정부를 뒤엎고 군사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그래서 작전명 자체가 민주주의 수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의 병력 그리고 군함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되돌려 놓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미 해군력이 지금 카리브해에 집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전력이면 뭐 항공모함 그리고 수상함 그리고 이제 푸에르토리코에 배치된 여러 이제 전투기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훨씬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것은 뭐 그리고 실제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 금방 격파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배치되어 있는 함선들을 쭉 보시면 지금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이제 배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붙박이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카리브해 얼굴을 자꾸 들이미는 여러 가지의 미국 공군기들 보면 거의 모든 전력들이 이 지역에 계속 증강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원래는 폐쇄된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기지를 유지는 하지만 여기에 뭐 병력이라든지 장비가 배치된 건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시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주로를 더 연장하는 작업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된 미 해군력들은 단순하게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제 마약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고속 운반선 뭐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사망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은 이제 저강도의 분쟁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네수엘라 상공에 대한 이제 영공 폐쇄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항기들 여기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들이 여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월 들어서는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출품 원유죠. 원유를 실어 나르기 위한 유조선에 대한 이제 추적 그리고 납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그 유조선들이 계속적으로 베네수엘라 입항을 해서 기름을 싣고 해외로 가서 팔아야 이제 베네수엘라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국영 석유 회사 PDVS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팔기는 사실은 이제 미국 제재를 피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다 상대방의 정책이 있으면 우리도 대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러시아처럼 베네수엘라도 어둠의 함대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고 그다음에 해상에서의 나의 위치를 밝히지 않고 선적도 계속 바뀌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대포차 같은 이런 어둠의 함대를 동원해 가지고 자국의 원유를 몰래 계속적으로 수출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어둠의 함대 불법적인 이제 미국의 제재를 뚫고 수출하는 이 유조선들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검문 검색 그리고 납포 이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이제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이제 유조선들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 뭐 파나마라든지 라이베리아 같은 게 편의 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다 지금 이제 납포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두 척의 배를 이제 납포를 한 상태고요. 한 척을 지금 이제 추적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팔지 못하면 당장 붕괴될 수밖에 없는 베네수엘라의 목줄을 끝까지 누르겠다라는 식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약 카르텔과 관련돼서 이 남미 국가들을 내가 이제 소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단순하게 마약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테러리스트로 이제 격상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즉 취임하자마자 이 서반구라고 그러면은 이제 중남미 그리고 카리브해 이쪽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있는 마약 카르텔을 이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해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 카르텔 범죄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적 그리고 공격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서던 스피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군사 작전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유조선에 대한 이제 추적, 납포를 통해 가지고 야 이제 정말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이제 점점 이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불법적인 뭐 부정선거에 의해서 취임했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략적인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미국은 다시 한번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제 제재 수위를 높여가지고 국제 이제 외환 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퇴출시킨 이제 그러한 상태인 거죠. 당연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물가도 뛰고 화폐 가치도 폭락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문제를 그럭저럭 잘 해결을 해왔습니다. 어떤 카드냐? 사실 이 베네수엘라에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통화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신뢰할 수 있는 통화를 만들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뭐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권 차원에서 달러를 그냥 공식적으로 쓰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가지고 굳이 내가 위험한 이제 자국 화폐로 가치가 계속 평가절하되는 자국 화폐로 그래서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달러를 써서 물건도 사고 세금도 내고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대국의 통화이지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통화인 달러를 써 받아줄게
인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통해서 사고 팔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공포에서 좀 벗어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베네수엘라를 계속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사실 이제 중남미에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한 것은 되게 오래된 역사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9세기에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이제 미주 대륙,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이 손을 떼라라고 하는 이제 멀로 독트린을 발표를 하면서 중남미 지역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이제 선언을 했죠. 사실 19세기에 이 멀로 대통령이 멀로 독트린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사실 이것은 미국이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선언적인 우리가 유럽이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선언적 규정이었는데 시간이 질러서 이제 20세기가 되니까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미국의 힘이 커지니까 진짜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남미에 대해서 중미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됐고 유럽 국가들도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미국이 알아서 하는 영향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1904년에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백세 감대를 만들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멀로 독트린을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개정 작업을 이제 벌이면서 중남미 국가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원칙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중남미 국가들 중에 몇몇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의 진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 유럽 국가들이 이제 군함을 보내서 너 돈 내놔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갈겨버릴 거야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테니까 니들은 유럽 애들은 저쪽에 가 있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군사적을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방에 이제 알린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뭐 온두라스라든지 뭐 쿠바라든지 여러 지역에 미국이 몇 차례 이제 개입을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국방 전략에서 다시 한번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즉 서반구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거니까 손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과 같이 반미적 성격이 강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압박을 강화하면서 베네수엘라가 그 타겟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물가가 치솟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불똥이 사실 더 크게 튄 곳은 어디냐? 카리브해 섬나라인 쿠바입니다. 쿠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식량 부족 사태가 매우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 경제가 이제 지금 붕괴 직면에 있다 보니까 뭐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뭐 하수 처리장을 돌린다든지 그다음에 상수도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선풍기조차도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지금 확산이 돼서 여러 가지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쿠바를 그동안 떠받쳐온 곳은 뭐냐? 하루에 10만 배럴씩 베네수엘라가 공짜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원유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쿠바는 전력을 만들고 자동차 기름을 공급하면서 국민들의 불만들을 이제 다독여 왔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한 3만 배럴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3만 배럴도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이 베네수엘라와 손을 잡으면서 지금 근근히 목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필요로 했던 의사들도 많이 보냈고요. 최근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자기의 정권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시민들의 동향, 각종 정보를 파악해서 탄압을 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노하우는 당연히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던 쿠바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쿠바의 정보 요원들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가서 이 마두로 권력에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 겨우겨우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쉽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쿠바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 그러니까 5년 사이에 한 270만 명 정도가 쿠바를 떠났어요.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이 이제 떠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상 봉쇄가 점점 강화되다 보면 쿠바로 들어오는 원유 자체가 이제 완전히 막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쿠바가 먼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침공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정규군 같은 경우는 한 6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만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언제 침공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규군이 무기를 갖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무기들을 이미 다 배분을 한 거죠.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미국을 괴롭혀라라고 생각하면 그 거대한 카라카스 같은 도시에서 만약에 미국이 시가전을 벌인다라고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지형이 평평하지도 않고 이런 지역에 미군을 밀어넣는데 거기에 아까 15,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투입돼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것은 그중에서 아마 3,000명 정도 내외일 텐데 이 병력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습적으로 특수부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만 체포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하는 방법일 텐데 이거 역시도 상대방이 잔뜩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성격도 이런 판단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쟁을 되게 싫어하죠. 자기가 지금 전쟁을 새로 벌리지 않고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는 것으로 스스로 지금 많이 신나 있는데 자기 입으로 다시 전쟁을 벌인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렇다고 칼을 이렇게까지 뽑아놨는데 뭔가 하나 확실하게 끌고 나오는 거 있어야 되지 않아?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마두로 정권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뭔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다시 트럼프는 또 타코 이야기 듣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베네수엘라 국채 같은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죠. 뭐 정크본드죠. 쉽게 말해서.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혹시나 싶어서 거래되는 걸 빼고 나면 누구도 여기에다가 돈을 주거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최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과거에 발행했던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이 1달러당 지금 한 35센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한 40%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번엔 다를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 베네수엘라 정권이 이제 바뀔 것 같고 이렇게 정권이 붕괴되면은 이제 미국이 새롭게 정부를 구성할 거고 그 새롭게 구성된 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 동안에 이제 베째라 하고 갚지 않고 있던 이러한 부채를 갚을 거야. 국채를 상환할 거야. 그러면 나는 싼 값에 샀다가 이자까지 쳐서 받으면 돈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는 원유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분량이 줄었습니다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 다른 지역에 몰래 내다 팔면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미국이 지금 세 척의 유조선을 납포했으나 모든 유조선을 납포하는 것도 아니고 제재받지 않은 국가로 가는 또 여러 가지 또 빈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을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021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상당히 도발적인 모습을 이제 보였죠.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도발일 뿐이지 저는 전쟁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전쟁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느 국가가 특히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이 상대방한테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훨씬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보면 지금 베네수엘라와 관련돼 있는 이 카리브해 형세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긴 한데 과연 트럼프가 그러한 판단을 할 것인가에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어쨌든 베네수엘라에서 전쟁을 하던 안 하던 중요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이 서반구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영향권, 이익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한테는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그러면 이 중남미 지역 그리고 서반구 지역에서 이런 식의 활동을 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러시아는 어떻게? 라고 생각해 보면 갑갑해집니다. 즉 우리가 우려했던 각 국가의 주권이 이제 더 이상 존중되지 않고 강대국의 영향권이 강대국들끼리의 짜옹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합의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음을 이제 카리브해의 여러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걱정인 거죠. 어찌됐든 현재 베네수엘라는 점점 더 봉쇄 수위를 높이는 정도로 이제 갈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 한 두세 달 이상 대치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베네수엘라와 관련돼서 뭔가 변화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